네, 반갑습니다. 시험 합격을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 소방원론 제10강, 위험물 파트 핵심 기출문제 풀이 특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위험물 파트, 사실 암기할 게 너무 많아서 시작도 전에 막 질리는 분들 많으시죠? 네, 맞아요. 인류는 뭐고 사료는 또 뭐지? 혼재 기준은 이걸 어떻게 다 외워 하면서요. 네,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사실 딱 정해져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1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그 정해진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편안하게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루는 문제 하나하나가 실제 시험장에서 마주칠 바로 그 문제라고 생각하고 집중해 주십시오. 단순히 정답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가 어떤 개념을 묻고 있는지, 그리고 또 매력적으로 보이는 오답 선택지들은 왜 어떤 함정을 파고 있는지까지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제1류 위험물로 그 성질이 산화성 고체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보기는 1. 황린 2. 아염소산 염류 3. 금속분 4. 유황입니다. 이건 뭐 딱 보는 순간 답이 나와야 하는 문제죠? 네, 정답은 바로 2번 아염소산 염류입니다. 제1류 위험물의 정의 자체가 바로 산화성 고체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아주 유용한 암기 팁이 하나 있죠. 물질 이름에 아염소산, 염소산, 과염소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뒤에 염류가 붙는다거나 네네, 염류. 혹은 과산화나 중 같은 글자가 들어가면 거의 99%는 제1류 위험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염소산 염류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죠. 그렇군요. 이런 문제는 정답을 아는 것만큼이나 오답을 확실히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나머지 보기들은 각각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물론입니다. 오답을 분석하는 게 진짜 공부죠. 자, 1번 황리는 제3류 위험물, 즉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입니다. 공기 중에 두면 저절고 불 붙는다는 맞습니다. 바로 그 녀석이죠. 그리고 3번 금속분하고 4번 유황은 둘 다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에 해당하고요. 불이 잘 붙는 고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각 류별 대표 물질하고 그 성질을 한 세트로 묶어서 기억하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2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죠. 제4류 위험물 중에서 제1석유류에서 제4석유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보기는 1. 비중 2. 끓는 점 3. 발화점 4. 인화점. 이것도 핵심 개념 문제네요. 네, 정답은 4번 인화점, 영어로는 플래시 포인트입니다.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기름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이 기름들의 위험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인화점입니다. 인화점. 그게 정확히 어떤 온도죠? 불꽃을 이렇게 딱 가져다 댔을 때 불이 붙기 시작하는 가장 낮은 온도,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화점이 낮을수록 더 위험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실생활 예시를 들어볼까요? 네, 그게 더 와닿을 것 같아요. 휘발유랑 경유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휘발유는 인화점이 영하 43도 정도로 엄청 낮아요. 영하요? 네,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항상 불붙을 준비가 된 가연성 증기를 내뿜고 있다는 뜻이죠. 반면에 경유는 인화점이 영상 50도 이상이에요.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추운 날씨에는 경유에 불똥이 튀어도 쉽게 불이 붙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인화점은 그 물질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가 되는 거죠. 명쾌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1. 유황 2. 질산칼륨 3. 칼륨 4. 톨루엔. 정답은 1번 유황입니다. 방금 1번 문제 해설에서 잠깐 언급했었죠? 네, 맞아요. 가연성 고체라고. 네.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 즉 불이 잘 붙는 고체입니다. 대표적인 물질로 유황, 정린,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보기들도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2번 질산칼륨은 이름에 질산이랑 시옷칼륨염이 들어가니까 제1류고요. 1류. 3번 칼륨 그 자체는 물이랑 만나면 폭발하는 제3류 금속성 물질. 그리고 4번 폴루엔,
이건 휘발유랑 성질이 비슷한 대표적인 제4류, 그중에서도 제1석유류 물질입니다. 결국 사지선다형 문제는 이렇게 각 보기가 어느 파트에 속하는지 아는 게 핵심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어서 4번입니다. 제1류 위험물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가 좀 기네요. 1. 무기과산화물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한다. 2. 가연성 고체이므로 제2류 위험물과 혼촉하면 위험하다. 3. 산화성 액체로서 자기반응성 물질이다. 4. 상온에서 액체이며 반응 속도가 느리다. 정답은 1번입니다. 제1류 위험물은 산소를 많이 품고 있는 산화성 고체잖아요. 네, 고체. 그래서 얘네들은 대부분 물을 뿌려서 온도를 낮추는 냉각 소화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이 하나 있죠. 예외 조항이요? 네, 바로 무기과산화물,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라고도 하는데 이 녀석들은 물하고 반응하면 오히려 산소를 막 격려하게 발생시켜요. 불을 더 키우는 거죠. 와, 물을 뿌렸는데 불이 더 커진다. 그렇죠. 그래서 무기과산화물을 제외하고라는 이 단서가 붙은 1번이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 예외 조항이 시험에서는 항상 핵심 포인트가 되죠. 다른 보기들이 왜 틀렸는지도 빠르게 짚어주시죠. 그렇죠. 2번, 제1류는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이지 스스로 타는 물질이 아니에요. 불연성입니다. 가연성 고체는 제2류에 대한 설명이고요. 네. 3번, 산화성 액체는 제6류 위험물이죠. 1류는 고체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4번, 상온에서 당연히 고체이고 산소를 잔뜩 머금고 있어서 반응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자, 이제 별표 5개짜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5번입니다. 동일 장소에서 취급 가능한 위험 물질이 옳게짝 지어진 것은 이른바 혼재 기준 문제. 이거 다들 골치 아파하시죠? 하하, 맞습니다. 보기 1. 과염소산 칼륨 1류, 톨루엔 4류 2. 과산화소다 6류, 황린 3류 3. 마그네슘 2류, 유기과산화물 5류 4. 가솔린 4류, 과산화수소 6류 정답은 3번입니다. 위험물 혼재 기준은 정말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이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암기법으로 끝내야 해요. 암기법이요? 네, 뭐 42-16 사이 좋은 이웃, 43은 16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2류와 4류, 5류와 2류, 5류와 4류, 그리고 1류와 6류, 3류와 4류 이 조합을 추천합니다. 아, 이삿짐 싸는데 오이랑 오사를 챙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도 재밌겠네요. 이 오이 조합에 해당해서 함께 보관, 즉 혼재가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나머지 보기들은 그럼 허용되지 않는 조합이고요. 맞습니다. 6번 문제에 가겠습니다.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은 제 몇 류 위험물인가? 보기 1류, 제1류, 2류, 제3류, 4류, 제4류. 정답은 3번, 제3류입니다. 이건 뭐 위험물 분류표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묻는 문제죠. 네, 더 설명이 필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제3류의 이름표가 바로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이니까요. 바로 7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법령상 제1류 위험물의 성질을 옳게 나타낸 것은 보기 1. 가연성 고체 2. 산화성 고체 3. 인화성 액체. 정답은 2번 산화성 고체입니다. 방금 6번 문제랑 똑같은 유형이죠. 1류부터 6류까지의 공식 명칭은 정말 구구단처럼 바로 튀어나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1류 산화성 고체, 2류 가연성 고체, 3류 자연발화성 금수성, 4류 인화성 액체, 5류 자기반응성 물질, 6류 산화성 액체. 이 6가지 명칭은 위험물 공부의 시작과 끝입니다. 8번입니다. 자기 연소를 일으키는 물질, 즉 제5류 위험물로만 짝지어진 것은 보기 1. 니트로셀룰로우스 유황 등유 2. 질산 에스테롤류, 셀룰로이드, 니트로 화합물 3. 황린, 나트륨, 칼륨 4. 휘발유, 경유, 중유. 정답은 2번입니다.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요. 분자 구조 안에 산소를 이미 품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산소를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산소 공급이 없어도 심지어 진공 상태에서도 스스로 불이 붙거나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자기연소라고 하죠. 니트로 화합물,
유기 과산화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2번 보기가 완벽한 제오류 세트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과산화수소 제6류의 성질로 틀린 것은 보기 1. 비중이 1보다 작으며 물에 녹지 않는다. 2. 산화성 물질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 3. 불연성 물질이다. 4. 상온에서 액체다. 정답은 1번입니다. 과산화수소 HO2는 우리가 소독약으로 쓰는 그 묽은 과산화수소랑은 차원이 다른 위험물이에요. 아, 그렇죠. 비중이 약 1.47로 물보다 무겁고요. 물과도 아주 잘 섞입니다. 1번 보기는 비중이 1보다 작다, 즉 물보다 가볍다, 그리고 물에 녹지 않는다. 두 가지 모두 완전히 틀리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10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에 의한 주소 소화를 할 수 없는 물질은 보기 1. 리튬 2. 염소산 칼륨 3. 유황 4. 정린. 정답은 1번 리튬입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알칼리 금속들은요. 제3류 금수성 물질의 대표 주자입니다. 금수성, 이름 그대로 물을 금지해야 한다. 맞습니다. 물과의 접촉을 금지해야 하는 물질이죠. 근데 왜 물을 뿌리면 안 되는 건가요?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이유가 있겠죠.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이런 금수성 물질들은요, 물과 만나면요, 이게 그냥 단순히 반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반응하면서 엄청난 열이랑 가연성 기체인 수소, H2 가스를 대량으로 발생시켜요. 수소가스요? 네, 즉 불을 끄려고 물을 뿌렸는데 오히려 폭발력이 훨씬 강한 수소가스라는 연료를 퍼붓는 꼴이 되는 겁니다. 와, 화재를 진압하는 게 아니라 폭탄을 만드는 행위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절대 주수 금지입니다. 정말 아찔하네요. 11번입니다. 벤젠 6H6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적색 액체이다. 2. 고체 상태에서도 가연성 징계를 발생할 수 있다. 3. 인화점은 약 14도씨이다. 4. 화재 시 주수에 의한 소화가 효과적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벤젠의 가장 특이하고 위험한 성질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벤젠은 어는 점이 5.5도씨로 비교적 높아서요. 겨울철 같은 저온에서는 하얗게 얼어서 고체가 돼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얼음처럼 꽁꽁 얼어있는 그 고체 상태에서도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연성 증기가 계속 나온다는 점입니다. 정말 특이하죠. 그래서 매우 위험합니다. 아, 그렇군요. 나머지 보기들의 함정도 짚어주시죠. 벤젠은 1번처럼 적색이 아니라 물처럼 무색 액체고요. 3번, 인화점은 영상 14도씨가 아니라 영하 11도, 마이너스 11도로 매우 낮아서 상온에서 아주 쉽게 불이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제4류 인화성 액체니까 화재 시에 물을 뿌리는 주수소와는 기름을 퍼뜨려서 아, 화재를 확대시킬 수 있으니 절대 금지. 맞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중 특수인화물이 아닌 것은 보기 1. 아세톤 2. 디에틸 에테르 3. 산화프로필렌 4. 아세트알데히드. 정답은 1번, 아세톤입니다. 아세톤, 그거 매니큐어 지물 때 쓰는 바로 그 성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제1석유류 수용성 물질에 속합니다. 특수인화물은 제4류 위험물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대장급 물질들을 말하는데 디에틸 에테르, 산화프로필렌, 아세트알데히드, 이황화탄소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죠. 특수인화물이랑 제1석유류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군요. 네, 단골 출제 위험이니 대표 물질들은 꼭 눈에 익혀두셔야 합니다. 13번입니다. 제6류 위험물의 공통 성질이 아닌 것은 보기 1. 모두 비중이 1보다 작으며 물에 녹지 않는다. 2. 모두 산화성 액체이다. 3. 모두 불연성 물질이다. 4. 모두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 아까 9번 과산화수소 문제랑 사실상 같은 문제죠. 아, 그러네요. 제6류 위험물인 과산화수소, 질산, 과염소산 등은 모두 비중이 1보다 커서 물보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과산화수소나 질산처럼 물에 아주 잘 녹는 물질도 있고요. 따라서 1번 설명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이어서 14번입니다. 제4류 위험물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보기 1. 옥내소화전 봉상주수 2. 옥외소화전 봉상주수 3. 봉상소 소화기 4. 물분무 소화설비. 정답은 4번입니다. 제4류 위험물은 대부분 기름, 즉 요류잖아요. 네, 뜨거운 기름이 담긴 튀김 냄비에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물 한 컵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기름이 사방으로 튀면서 불이 확 번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물이 끓는 기름 밑으로 순간적으로 들어가면서 급격히 수증기로 변해서 폭발적으로 팽창하거든요. 불붙은 기름을 사방으로 튀게 만드는 거죠. 이걸 유료 화재의 슬로보버 현상이라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래서 소화전처럼 물기둥, 즉 봉상 주수를 직접 쏘면 안 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화재를 키우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안개처럼 아주 미세한 입자로 뿌리는 물 분무, fog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 물안개처럼요? 네, 미세한 물방울들이 기름 표면을 살짝 덮으면서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 효과랑 동시에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가는 냉각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15번 특수 저장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전을 위해 물속에 저장하는 물질은 보기 1. 나트륨 2. 칼륨 3. 이황화탄소 4. 과산화나트륨 정답은 3번 이황화탄소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물질은 물 속에 저장하고 또 어떤 물질은 물을 피해서 석유 속에 저장하고 네, 이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 원리를 이해하면 절대 안 헷갈립니다. 원리요?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었나요? 네, 핵심은 그 물질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이황화탄소 CS2는요, 인화점이 영하 30도로 극도로 낮아서 공기 중에 증기만 나와도 작은 스파크에 바로 불이 붙어요. 와, 이 녀석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공기랑 불씨인 거죠. 그래서 아예 물속에 담가서 증기가 공기 중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완벽하게 차단하는 겁니다. 물이 완벽한 뚜껑 역할을 하는 거죠. 아하. 반대로 나트륨이나 칼륨은 물 자체가 가장 무서운 적이니까 물이 전혀 없는 석유 속에 숨기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원리예요. 이황화탄소는 공기를 피하기 위해 물속으로, 나트륨은 물을 피하기 위해 석유 속으로, 무엇을 피하기 위해 어디에 보관하는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와, 원리를 아니까 정말 명쾌해지네요. 자, 16번입니다.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보기 1. 에테르 2. 황화탄소 2. 아세톤, 벤젠 3. 아세트산, 아크릴산 4. 중류, 아닐린 정답은 3번입니다. 아세트산, 우리가 초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크릴산, 이게 대표적인 제2석유류입니다. 이건 각 석유류별 대표 물질을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나머지 보기들은요? 1번, 에테르랑 이황화탄소는 특수인화물. 2번, 아세톤과 벤젠은 제1석유류. 4번, 중류랑 아닐린은 제3석유류에 속합니다. 1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기반응성 물질, 즉 제5류 위험물에 분명히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1. 니트로 화합물 2. 할로겐간 화합물 3. 질산 에스테르류 4. 히드록시라민 염류 정답은 2번, 할로겐간 화합물입니다. 할로겐간 화합물은 제6류 위험물, 즉 산화성 액체에 해당합니다. 1, 3, 4번은 모두 대표적인 제5류 위험물이 났고요. 18번입니다. 산소를 함유하지 않는 액체 탄화수소, 즉 석유류 속에 보관해야 하는 것은 보기가 1. 황화린, 2. 황린, 3. 정린, 4. 나트륨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보기가 일부 중복되었지만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나트륨이죠. 아, 15번 문제에서 다뤘던 그 원리가 다시 한번 나왔네요. 맞습니다. 나트륨 NA는 공기 중의 산소나 아주 작은 수분과도 매우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산소와 수분이 전혀 없는 등유나 파라핀 같은 석유류석에 완전히 담가서 공기와의 접촉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19번. 니트로셀룰로스 제5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기 1. 질화도가 낮을수록 위험성이 크다. 2. 운반 시 물, 알코올을 첨가해 습윤시킨다. 3. 무연화약의 원료로 사용된다. 4. 햇빛에서 황갈색으로 변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은 질화도입니다. 질화도요? 네, nitration degree.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질소, N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질소가 많을수록 분자 구조가 불안정해지고 폭발력이 강해집니다. 아, 그럼 질화도가 높을수록 위험한 거네요? 그렇죠. 따라서 질화도가 높을수록 폭발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1번 보기는 낮을수록 위험하다고 했으니 완전히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제5류 위험물은 건조하면 위험해서 일부러 적셔서 보관해야 한다는 점도 아주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 보기처럼 니트로셀룰로스 같은 제5류 위험물은 마른 상태로 두면 작은 충격에도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운반하거나 보관할 때는 반드시 물이나 알코올을 첨가해서 촉촉하게 젖은 상태, 즉 습윤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20번 질산 나이트릭 애시드 제6류의 올바른 성질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로 1. 부식성이 강하다. 2. 불연성 물질이다. 3. 강력한 산화제, 산화성 액체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보기 세 가지가 모두 질산의 정확한 성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세 개 다요? 네. 질산은 제6류 산화성 액체의 대표 물질이죠. 따라서 남을 아주 잘 타게 만드는 강력한 산화제 3번이 맞고 자신은 타지 않는 불연성 물질 2번 이며 피부나 금속에 닿으면 녹여버리는 강한 부식성 1번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21번 위험물 저장 방법으로 틀린 것은 보기 1. 이황화탄소 수조의 저장 2. 알킬알루미늄 벤젠에 희석하여 저장 3. 산화프로필렌 구리용기의 저장 및 불연성 가스 봉입 4. 나트륨 석유 속의 저장.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건 단순히 틀린 방법을 넘어서 정말 위험천만한 저장 방법이죠. 왜죠? 산화프로필렌은요, 구리, CU, 은, 마그네슘 같은 특정 금속과 접촉하면 아세틸라이드라는 매우 민감한 폭발성 물질을 만들어내요. 폭발성 물질을요. 네. 따라서 구리로 만든 용기에 산화프로필렌을 저장하는 건 이건 뭐 시한폭탄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22번 문제입니다.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할 때 생성되는 기체는 보기 1. 메탄 2. 아세틸렌 3. 수소 4. 산소. 정답은 2번 아세틸렌입니다. 이것도 10번 문제 리튬처럼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반응식입니다. 아, 이것도 금수성 물질이죠? 맞습니다. 제3류 금수성 물질인 탄화칼슘 CaC2가 물 H2O와 반응하면 수산화칼슘과 함께 아세틸렌 C2H2 가스가 발생합니다. 이 아세틸렌은 공업용 절단이나 용접에 쓰이는 바로 그 가스인데요. 폭발 범위가 공기 중 농도 2.5%에서 81%로 모든 가연성 가스를 통틀어 가장 넓습니다. 81%요? 와. 네, 아주 작은 양이 새어나와도 폭발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매우 위험합니다. 네, 이렇게 22개의 핵심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되짚어보면 결국 몇 가지 원리로 요약되네요. 첫째, 1류부터 6류까지 각 위험물이 가진 고유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둘째, 서로 상성이 안 맞는 위험물은 같이 두면 안 된다는 혼재 기준. 맞아요. 그리고 셋째, 물과 만나 폭탄이 되는 녀석들, 그리고 공기와 만나면 안 되는 녀석들을 구분하는 특수 저장법. 이거였죠. 오늘 풀어본 문제들이 바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만날 문제의 원형입니다. 특히 틀린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왜 틀렸는지, 정답의 핵심 원리는 무엇이었는지 반드시 자신의 언어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합격으로 가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오늘 저희가 내내 했던 것처럼요. 단순히 나트륨은 석유에 보관한다. 이렇게 외우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에게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왜 하필 물이 아니라 석유여야만 할까? 그 이유를 오늘 배운 화학적 성질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는 거죠. 아주 좋은 마무리입니다. 그 왜라는 질문. 그게 바로 단순함기를 살아있는 이해의 영역으로 바꿔주거든요. 그렇죠. 원리를 이해하면 조금 변형된 문제가 나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진짜 실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깊이 있는 학습을 응원하겠습니다.